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염치를 팔아먹은 시가 식구들 때문에 절연하고 살게 된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는 11년째이고 연년생인 남매 둘을 키우느라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이제 40줄에 들어서니 예전에 팍팍하게 살았던 때와는 달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처음에 전세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남편과 둘이 맞벌이하고 정말 아껴 살다가 이래저래 10년 동안 부은 적금과 재테크한 돈을 모아 성남에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어요. 서울과 가까워 제가 출퇴근이 편해서 집값이 비쌌지만 무리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 샀을 때보다 지금 거의 대박이라고 할 만큼 집값이 올랐으니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벌긴 했어요. 물론 저희는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집 가지고 사고팔고 재테크할 처지는 아닙니다. 남편은 실패를 많이 하긴 했지만 태생이 뚝뚝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IT 관련 회사에 다니다 퇴사했는데 엉뚱하게 음식 장사를 하다가 실패 후 지금은 학원 원장으로 꽤나 큰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만하게 될 때까지 참 힘들었어요. 먹을 것까지 참아가며 살 정도로 여유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 하면 좀 더 가격 내리길 기다렸다가 사갖고 아이들만 먹이고, 외식은 거의 안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까워하면서 정말 그렇게 궁성맞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요. 열심히 산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라 요즘 같아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이 그만이긴 하지만 남편과 둘이 열심히 지금껏 했듯 살아온다면 금방 갚지 않겠어요? 여기에 더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댁이 없다는 건 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더라고요. 보통은 부부 갈등 때문에 힘든 게 일반적이겠지만요. 저는 아들 중에서도 장남만 제일인 줄 아는 시어머니와 졸업시 분이만 알고 이기적인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고요. 다행인 건 시댁과 결혼하는데 제가 앞장선 게 아니고 남편이 나서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마음 편히 살고 있으니 남편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들 둘 있는 집의 자남입니다. 위로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7살이나 위인데 전 시집갔을 때 이미 결혼해 애들이 둘이나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저 결혼하고 나서 손주들 다 보시고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는 아들 둘 장가보낸 다음에 훌시무가 된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 시아버지도 저랑 큰 적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쪼들렸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일찍 나오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있어서 사정상 남편 일을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주말에나 좀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야심차게 차린 남편의 가게는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 자리가 안 좋은 탓이었죠. 가게 내면서 가맹비도 높은 금액을 냈고 대출도 많았는데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오히려 적자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남편 기 살려주려고 한 번도 타박한 적 없습니다. 여보, 사람이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만 남은 거래. 우리는 젊은 나이에 바닥 쳤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조금만 힘내자.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시집 와서 두 남편 마음대로 쓴 적 없이 해만 쓰는 게 너무 미안해.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가게를 시작한 것 같아.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볼게. 당신도 조금만 다 믿고 참아줘. 남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거의 제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매달 학원비며 돈이 많이 드는데 좀처럼 살림이 피어날 날이 없었어요. 그나마 딱 하나 내세울 건 돈은 없었지만 남편과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았고
가정이 화목했다는 겁니다. 흑자는 돈이 없고 가난하면 화목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 되나 얘기인 거죠. 저와 남편은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날이 올 거라며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살기 팍팍했던 반면 우리 형님네, 그러니까 남편 형은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만저만한 구멍가게 정도가 아니라 연 매출 10억이 넘게 나오는 병인 수입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형님 친정이 부산이라 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부산에서 사셨고요. 아주버님 혼자 버시는데 혼자 벌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버시니 형님은 딱 보기에도 사치스러워 보였습니다. 늘 명품 베개, 명품 우세, 심지어 헤드로도 백화점 옷 아니면 안 입히더라고요. 게다가 툭 하면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쇼핑을 하러 와서 놀고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그러고 다음날 가시고 그랬네요. 와서 가끔은 신라 호텔이나 주선 호텔 같은 데서 잠도 자고 흑항스니 문이 자랑하셨죠. 참 그럴 때 겨울소리 다 들었습니다. 둥서, 그렇게 아끼고 살아서 뭐하려고 그래. 둥서도 좀 꿈이요. 나보다 나이도 9살이나 어린 사람이 대체 얼굴이 그게 뭐니? 나가서 보면 다들 둥서가 언니인 줄 알겠다. 가방은 또 그게 뭐야? 둥서, 여자는 가방이 곧 몸값인 거야. 무슨 운동복을 입어도 가방은 무조건 명품. 몰라? 네. 형님도 참, 저는 명품은 관심 없어요. 그럴 돈도 없고요. 가치관의 차이지 여자 몸값이 가방이라뇨. 그런 말은 처음 들어요. 제 가방을 보고 여자는 가방이 자기 몸값이라는 말도 들어보고 그렇게 아껴서 어디다 쓸 거냐는 소리도 들어보고 형님은 서울에 자주 오다 보니 한 백화점에서 VIP가 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 옷장이 있는 옷들을 보고 백화점에서 세일한 옷을 사오더니 제 옷장에 있는 어떤 옷들보다도 이게 나을 거라면서 적선하듯이 주기도 했네요. 저희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애들 어릴 때 여름 때마다 가까운 곳을 휴가는 다녀오긴 했어요. 형님은 꼭 저랑 통화할 때마다 이번에 아주버님이 준 돈으로 외국 어디로 여행 가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많이 나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시고 방학마다 몇백만 원씩을 들여 무슨 영어 캠프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형님이 말하는 방식이 본인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저를 까내리며 본인을 위해 두려고 하니 문제였죠. 솔직히 얄미웠죠. 은근슬쩍 남편이 잘 번다고 자랑도 많이 하고 저희가 아끼며 사는 거에 대해 무시도 많이 하고 뭐 그래도 항상 명절이나 무슨 날마다 어머니 아버지께 저희보다 잘해드리고 하니 딱히 할 말은 없었어요. 일단 저희 집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없는 형편이라고 더 아끼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도 한엔 한 최대한으로 항상 보태곤 했었어요. 적어도 돈에 대해서 가족한테 안 쓰는 모습 안 보이려고 했었고 뭔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 역시 잘 사는 장남이 어려우셨던가 봅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장남이라고 엄청 대접해주며 어려워하시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편한지 막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위기로 대충 이 집은 장남 위주라는 건 눈치채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결혼할 때 자기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에 형이랑 비교가 되니 서운했는지 부모님한테는 큰 기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자 형님이나 시어머니나 저한테도 막대하는 듯이 보이니 점점 거리 두고 명절 어버이날 생신 때 그 가족이 모여야 할 때만 가서 아들 노릇 위무적으로 하고 옵니다. 이 정도로 지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가족 간에 큰 점은 없어 보였고 만나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창구수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지 형님과 마찬가지로 아주버님 여기 자기 자랑이 있는 척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는 애도 둘이나 있는 놈이 작아져게 뭐야?
어머니한테 듣자니 너 요즘 되게 힘들다며. 그러니까 사업은 왜 해? 회사를 딴 곳으로 알아보든가. 차라리 배달 일이라도 하지. 사장 노릇 한다고 다 돈 버는 줄 알아? 나처럼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형, 안 그래도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접고 싶어도 접지도 못하는 상황이 형을 알아? 나도 미치겠다 정말. 형, 이따가 내가 할 말 있는데 따로 얘기 좀 하자. 할 말? 무슨 할 말? 너 이 말 형한테 돈 얘기했구만. 아예 말도 꺼내지 마. 나도 한테 줄 돈 없다? 형,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 옮겨서 얘기하자. 어허이? 나 지금 가봐야 해. 할 말 있으면 투구를 해라. 남편이 행여 돈 얘기라도 꺼낼까 싶어 저리 먼저 선수를 치기도 했죠. 집이 부산이니 시댁에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꼭 시부모 잘 챙기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푼이니 장남이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는지? 시댁은 늘 시아주버님이 우선이었는데 아주버님을 어려워하시는 어머니는 형님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나서 한동안 몸이 안 좋아 일을 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명절이나 제사 때 집 가까운 제가 전날에 일두기를 바라시면서 형님은 집이 멀다며 와도 상 차리거나 설거지도 안 시키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만 일하는 거 보고 같이 팔 걷어붙이고 해도 아버님네는 소파에 앉아 다 같이 TV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들 둘도 사춘기인데 어찌나 싹수가 없는지 몰라요. 삼촌한테 대충 꼬박거리고 인사하고는 용돈 달라는 말이 나오고 저한테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마디로 그냥 정이 안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에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틀어져 버린 계기가 있긴 했어요. 남편이 가게를 하면서 월세를 계속 밀리니 보증금까지 까먹고 그야말로 수중에 돈이 거의 없이 상가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대출이자는 매달 돌아오는데 수익이 저 혼자 버는 것만으로는 택도 없어서 몇 달 버틸 돈과 직원들 월급 정도만 빌려달라고 아주버님에게 돈 부탁을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가차없이 거절당하고 나서는 많이 낙심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에게 생활비를 의지하는 상황이니 돈이 있으리 만무했죠. 결국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남편의 상황을 해결해 줬는데요. 아마 그때 남편이 어머니와 시숙에게 많이 실망하고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 안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장사는 때려치우고 본인이 잘하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처음에는 집에서 수학 교습소를 차린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남편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살림이 조금씩 피어나던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그때부터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돈도 얼추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말 매사 아껴가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자 돈을 모아 남편이 상가에 월세를 얻어서 나갔는데 다행히 학원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사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마침내 결혼 10년 만에 원하던 동네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작은 아들이 처음 사는 집이라며 집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셨습니다. 없이 시작하니 참 집 하나 장만하는데 10년이 걸리는구나. 네 형님 나는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집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어쨌거나 니들도 이제 집 마련하면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갖고 보란듯이 좀 살아봐.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랑 콩알 굴러가는 거랑 같겠어요? 형처럼 우리도 엄마가 집 사서 주면 고생 덜했겠죠. 뭐 암튼 엄마가 뭐 해준 거 바라지도 않지만 남편은 은근히 결혼할 때 차별대원 어머니에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10년이 걸렸어도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사실을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막아 낀다고 하죠.
그 즈음에는 다른 문제가 또 집안에 생겼는데요. 늘 승승장구할 것 같던 아주버님 사업이 아주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저는 자세히 몰랐지만 한동안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묻혀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드려야 했죠. 그런데 본인만 많이 먹으면 되는 일을 자꾸 주변 사람까지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우리가 예전과 달리 살만해 보인다 싶었는지 자꾸 남편에게 돈을 해달라며 괴롭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며칠간 연속으로 남편에게 무슨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는데요. 그날도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해 돈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남편은 아주버님 전화를 받고 나서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래? 성전 당신한테 안부 전화 안 하는 양반이 어쩐 일이래?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이러더라고요. 내가 형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려다가도 막히는 것 같아. 대체 자기 사업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지. 그거 대체 무슨 말이야? 뭐 당신한테 도와달래? 당신이 형님 일을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어? 돈이 없으니 돈 달라고 저러는 거지. 암튼 당신은 너무 걱정 말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본인이 아마 더 잘할걸? 아주버님 대체 왜 그러신데? 맨날 거들먹거리시더니만 갑자기 사업이 확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 아니, 대체 얼마를 원하시는데 당신한테 돈 얘기를 하신대? 내가 왜 거절했겠어? 자그마치 3억을 도와달란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냐고 돈 없다고 했지 뭐? 3억? 아니 1, 2천도 아니고 3억을 내놓으라고? 그 돈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으시대? 그냥 달라는 거잖아. 말은 갚는다고 하지만 당신 알지? 나 당신의 형 안 믿는 거. 당신 알아서 전하겠지만 혹시 자꾸 얘기하시면 돈 관리 내가 한다고 나한테 빌어. 당신 수중에는 돈 한 푼도 없다고 해. 저는 남편에게 시숙이 요구한 돈 금액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우리 남편 코로나 때 월세도 못 내서 힘든 시절에 도와달라고 하니 단칼에 돈 없다고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다니요. 3억이 아니라 100만 원을 빌려달래도 빌려주기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거절한 것으로 일단락된 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몇 번 시숙 전화를 받은 것 같았지만 저 신경 쓰이지 않게 잘 단속을 하는 듯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에게 돈 내놓으라는 말은 안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버님의 말도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 없으면 어쩌려고 주말 저녁 시간에 양손 같은 물 잔뜩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연락 없이 찾아온 형 때문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형,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우리 없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야, 이 자식, 너 형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둘 셈이야? 저는 일단 아주버님을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 준비 없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저로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 사람을 세워둘 수는 없으니 집으로 들였습니다. 생전 우리 만날 때 먹을 거 하나 들고 온 적 없는 사람인데 뭐 잔뜩 사가지고 온 거 봤을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죠.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한 적 없는 어머님이 난데없이 남편 좋아하는 갈비를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맨날 외식하면 우리더러 결제하라고 늘 먼저 나가셨고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도 늘 비싼 음식은 저에게 재료를 준비하라던 시어머니였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나 했죠.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댁에 갔더니 아주버님이 같이 와 있더라고요. 안 본 지 한참 만에 봤더니만 뭔가가 사람이 수척해지고 까칠해 보이길래 남편 말대로 힘들긴 힘든가 보다 짐작했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하하하하.
가족들끼리 얼굴 좀 보고 삽시다. 내가 오늘 형민이랑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들어가도 되죠?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이냐는 말이 물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도 인사치레로 안부만 간단히 물었습니다. 식사하는데 아주버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는 그래도 형이라고 대우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하고 우리 힘들 때 서운한 게 많았는지 아주버님이 주는 술을 죄다 거절하더라고요. 계속 거절하는데 왜 그리 아주버님은 못 마시겠다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지 그꼴 보기 싫어서 제가 다 받아 마셨네요. 빨리 묵고 집에 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대략 다 먹었나 싶어서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결혼한 표정으로 우리 남편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형민아, 지수씨,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만나서 하려고 왔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할 말 있다고 하는 거 보고 남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술을 잘 안 먹는 거 알잖아. 맨정신으로 얘기해. 설마 형, 할 말이 지난번 그 얘기만 꺼내지도 마. 나나 이 사람한테 그럴 만한 돈 있을 리 없잖아. 우리 힘들게 먹을 것도 아껴가며 금손맞게 살았어. 이건 형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래. 순간 남편의 대답이 들은 아주버님은 입은 웃지만 눈은 뱀처럼 교활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거 보면서 우싹할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내 말 다 듣고 뭐래 왜? 너 정말 돈 없어? 나 다 알고 왔는데 지금 형한테 거짓말하냐? 정색하고 남친에게 말하는데 어찌나 사람이 달라 보이는지 조금 전 허우실실거리며 술 먹던 사람과 아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형, 거짓말이라니? 내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형도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억단위 돈에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지만 나 그럴 돈 없어. 없긴 왜 없어? 니들 집 산다며? 내가 그 소식 못 들었을 것 같냐?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니들 집 사기로 해서 여윳돈 있을 거라고. 집 살 돈이 뭐 없는 돈이야. 돈 없다는 사람한테 누이노라고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나. 돈 있는 거 뻔히 아는구먼. 뭐가 어째? 너 형제거나 이러는 거 아니다. 니들 4억짜리 집 사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잖아. 일단 그 돈 반대 빌려줘. 내가 이번 위기만 넘겨봐라. 그 돈 1년 안에 다 갚아. 저와 남편은 그 말 듣고 서로 마주보며 잠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살 돈을 여윳돈이라고 생각하다니 도대체 무슨 계산법인지. 결혼 10년 동안 아이들 살 돈 무그 종잣돈 투자해가며 정말 힘들게 풀린 돈이었고 그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그 돈에 감히 내놓으라니요. 집 사려고 놔둔 돈이 낳는 돈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기가 막혀하며 형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 우리 결혼해서 10년 만에 내 집 마련하는 거야. 나 혼자 번 돈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랑 고생고생 해가면서 모아놓은 돈이라고. 그 돈을 달라니 대체 형 양심 있어? 우리 집 살 돈 절대 남는 여윳돈 아니니까 형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 꺼내지도 마. 야, 나 진짜 네가 그 돈 안 도와주면 망하는 거 확정이야. 지금도 하루하루 피주로 버티고 있다니까. 형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니들 집 사는 게 중요하냐? 잔말 말고 그 돈 나한테 보내. 내가 차용증 제대로 쓰고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겨준다니까.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화를 내며 거의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집 살 돈을 내놓으라고 고장을 부렸습니다. 부담 못한 저도 한마디 해야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만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이게 무슨 억진지는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집 살 돈으로 형 사후자금 대줄 형태도 과연 있는지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주버님은 우리 이 힘들 때 뭐라도 도와주셨어요? 오히려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고 무시하기만 했잖아요. 억지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애들 아빠한테 그 돈 있지도 않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아주버님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가족끼리 영 끊고 살고 싶지 않으면요.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아주버님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에는 밑사람이고 뭐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벌벌 떨어가면서 저리 말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아주버님 성격대로라면 남편을 윽박지르거나 어쩌면 폭력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기가 그래봤자 우리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걸 잘 아는 아주버님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일단 엎드려라는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재수씨. 설마 내가 둠색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상황이 답답하니 뚝뚝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해 준 거죠. 야, 임마, 형민아, 너 이 자식, 설마 예전 일을 나한테 꿈에서 이런 거 아니지? 예전에 내가 뭘 어쨌는지 몰라도 절대 형 진심은 아니었다. 너 서운하겠다면 무조건 내가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니들 눈으로 다 한 번만 살려줘. 그때 남편은 제가 이제껏 살면서 본 표정 중 처음 본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뭐? 형, 서운하게 있다면 사과를 해? 형이 그런 말하면 안 될 텐데. 형이 나한테 어찌했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기억 안 나면 내가 기억나게 해주지. 내가 혹시나 해서 모아둔 거 지금 써먹는 해. 형, 기억 안 나면 툭툭히 봐. 내가 서운한 정도로 끝날 일인지. 남편은 거실장으로 가서는 우리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서류 파일에서 뭔가를 꺼내 아주버님 앞으로 집어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 집어던진 서류들을 주섬주섬 집어들고 보더니만 너무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형민아, 너 이걸 죄다 모아놓은 거냐? 대체 이게 언제적 것들이야? 아유, 내가 내 무덤 팠네. 내 무덤을 팠어. 진짜 미안하다, 형민아. 내가 다 사과할게, 응? 나 한 번만 살려줘. 그거 보고도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이 나와? 형이 할 말은 절대 아니란 거 툭툭히 알아도 그때 형이랑 연 안 끊고 산 거 그나마 어머니 생각해서 참은 건 주진 않으려고.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건넨 종이들을 집어들고 훑어보았는데요. 우리 남편도 참 용이 주던 면이 있는 사람인게요. 예전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을 전부 캡처해 저리 서류로 남겨놓더라고요. 뭐에다 써먹으려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 당시 말로만 듣던 걸 직접 눈으로 보니 예전 일임에도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이 그간 참 많이도 참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문자 내용 보는데 저도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형, 나 2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품사 재료비랑 직원 월급 치를 돈도 없어서 그래. 지난달에는 대출로 어찌저찌 막았는데 이번 달은 방법이 없어.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나눠서라도 꼭 갚을게. 형,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보기만 해도 절박한 남편의 문자에 아주버님은 참 매정하게도 답을 하셨더군요. 니들은 둘이 벌면서도 돈이 없냐? 솔직히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가족한테 손을 벌려. 나 그 돈 없어. 아니 있어도 묻혀. 지금 너한테 줘봤자 밑빠진 2개 물붓기 아니야? 돈 얘기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은 힘들어했었는데 아주버님은 남편이 힘든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니 예전에 피투한 의심정으로 우리 친정에 손벌려서 겨우 굽이 넘겼던 일이 떠오르면서 눈앞에서 피굴하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아주버님이 너무 교활한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새 사정해도 저희 대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재수씨,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형민아, 나 한 번만 봐줘. 너 형이랑 앞으로 안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이 자식아,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 저는 다시 아주버님에게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집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뇨. 우리 10년 동안 우리 집 부피가 되지 마련이었어요. 그 돈이 내놓으라니 정말 양심 없으시네요. 막말로 그동안 아주버님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우리 도와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친정 도움 없었으면 이 사람 지금 학원도 차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건 알고 말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이 숨을 고르는 동안 아주버님에게 다다다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남편도 저를 거들었습니다. 형, 돌아가. 나 3억은커녕 100만 원도 형한테 도움 주고 싶은 마음 없어. 형이 나한테 매정하게 굴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냐고. 내가 어릴 때부터 형한테 꼼짝 못하고 산 게 그때 후회되더라.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형제간 연 안 끊고 내가 참은 거야. 알아? 돌아가. 나는 더 형이랑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아주버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 아니면 만원다며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이 직접 만나려고 모든 돈을 내놓으라니요. 그건 사이가 좋아도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거의 매달려서 흡수했습니다. 형민아, 야, 그 말 좀 들어봐. 그때는 내가 너한테 너무 매정하게 대했던 부분 인정할게. 근데 나도 너무만 사업할 스타일이 아닌데 땅 말아먹겠다 싶었어. 그러니 돈 줘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딱 봐도 딱 망해먹게 생겼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라도 선뜻 돈 내주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랑 달라. 너도 알겠지만 나 매출 10억씩 내던 사람이야. 다 좀 믿어주라.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의 신랑이가 싫다며 아주버님을 거의 반강제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이 나가고 나서 우리 부부 역시 이 난리통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 우리 식구 때문에 당신이 이런 꼴 보게 해서 형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돈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은 아마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아주버님 절박해 보이더라. 한 번에 물러날 것 같지도 않던데. 대체 형님은 이럴 때 부부가 똘똘 뭉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가신 거래? 아주버님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사모니 일이 되어가니 당연히 가정불화도 있었겠죠. 우리 가족만 만나면 늘 애들 옷 입는 것부터 비교하고 학원임에 무며 저를 초라하게 만들던 형님은 나름 자기 친정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더군요. 어쨌든 우리 부부는 아주버님이 힘든 상황을 좋기에 우리 집 살 돈을 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참 서운했어요. 어쨌든 아주버님이 어머니에게 우리 집 살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리 나온 거니까요. 엄마한테 따져서 다시는 이딴 식으로 형한테 퍼주려나 말 못하게 할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간대도 앞으로 또 이러시면 정말 답 없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당신 어머니랑 형 때문에 명줄이 줄어드는 느낌이야. 집안 마음 편히 좀 살고 싶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아주버님에게 전화로 시달리는 듯 했지만 매번 단호히 거절하길래 저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식구들 거기서 끝나면 진상 쇼를 들어갈 수 없겠죠.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니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그네한테 얘기 전해들었다. 니들이 누구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사는데 힘들 때 형을 외면해? 당장 와라. 와서 얘기하자.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짐작이 가더군요. 당연히 큰아들인 아주버님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할 말이라는 것도 뻔했죠. 저와 남편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나 남편이 화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어머니 할 말이 뭐겠어. 당연히 아주버님 도와주라는 말일 텐데. 싫다고 한들 한 번에 끝날 일이겠어?
타무신이 말 안 해도 알아.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자. 당신 더 이상 시달리는 일 오늘 이후로는 없을 거야. 남편과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걱정한 것과 달리 아주버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 앉으란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차 한 잔도 내주지 않으시고는 대뜸풀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대체 뭐니 해? 형빈이 너 지난주에 형이 너희 집까지 찾아가서 부탁했다며. 너 지금 네 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런 거니? 지금 네 형 포도나기 일보 직전이래. 단전 니들 돈이 들어가면 급한 불은 끈다잖아. 돈 앞에서 현재끼리 그럼 쓰니? 내가 옥장이 무너져서 니들 불렀다. 역시 예상대로 어머니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돈 내놓으라는 말을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였습니다. 엄마야말로 대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엄마가 형한테 우리 집사 돈 있다는 거 말했다면서요? 우리 집사겠다고 10년 넘게 고사한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돈이 뭐 형 급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이냐고요. 알아듣게 말하고 형 가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엄마가 이러시네 해. 뭐야? 이놈이 네가 너 혼자 잘 돼서 집 사는 줄 아니? 너 한창 사업 안 풀릴 때 네 형이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이게 배은망덕이지 뭐니 해? 네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대체 큰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셨던 걸까요? 어머니 말을 들은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그 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이없네. 엄마, 형이 누굴 도와줘요? 나 힘들 때 돈 보태준 사람, 엄마는 형이 도와준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냐고요. 그래, 네 형이 너 힘들 때 도와줬다는데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엄마, 나 힘들 때 도와준 거 형 아니에요. 이 사람 친정에서 장모님이 적금 부으신 걸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 즐게 있다고요. 형이 그런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정말 갈수록 더 실망스럽네. 암튼 오늘 우리 여기 온 거 확실히 말하려고 온 거지? 엄마랑 의논하려는 생각도 없고 엄마 말 들을 의사는 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안 보고 살 거 아니면 형한테 우리 집 살 돈 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예, 형민아. 일단 네 형을 살리고 봐야지. 우리 집안에 형이 무너지면 우리 집 망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 네 형은 아버지나 매한가지야. 형이 죽게 생겼는데 니들 집 사는 게 중요하니? 형부터 살리자. 니들이 안 도와주겠다면 나 볼 것도 없어. 니들 나하고 부모 자식 간 영 금고 살고 싶으면 끝까지 굳이 부려봐라. 그러자 남편은 결심을 단단히 한 듯 어머니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네요. 그냥 영 금고 사시죠?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장남이랑 같이 사시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첫 번째지 형이 첫 번째가 아니라서요. 엄마가 형이랑 나랑 편애하는 것까지는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까지 이렇게 개무시하고 힘들게 모은 돈 내놓으라는 건 우리 집사람까지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저 이건 못 참아요. 그동안 제가 뭐 형이랑 엄마 좋아서 집에 오고 둘이 한 건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잘하면서 차별당했던 것 다 쏟아내더군요. 형과 졸업식 겹친다고 한 번도 안 온 것, 군대 갈 때나 면회도 한 번 안 온 것, 자취 못하게 한 것부터 말하면서도 우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 정작 어머님은 그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말하냐면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아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셨죠. 너, 네 마누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엄마 형이랑 영근자고 하는 거니? 마누라 치마폭이 휘둘려서 돈 하나 네 맘대로 못해? 기껏 키워놨더니만 이런 식으로 엄마를 배신하는구나. 그럼 난 여기까지네요.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적어도 엄마한테 받은 만큼은 살면서 이 사람이나 저나 해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보고 사시죠.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여보, 가자. 얼른 일어나. 어머니는 본인도 놀라셨는지 남편의 태도에 물어도 얘기를 못하시고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셨습니다.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엄마랑 형 외면하고 잘 살 것 같니? 니들이 결혼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효도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네 형은 그래도 엄마한테 생활비 주느라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형 장가 때 엄마는 집 사줬잖아요. 나한테도 집 사줬으면 당연히 저도 형처럼 했겠죠. 어쨌든 어머니랑 형이랑 왕래하고 지낼 때보다는 훨씬 잘 살 것 같네요. 우리 돈 후시탐탐 누리는 사람 없으면 당연히 잘 살죠. 어차피 저랑 결혼한데도 엄마는 장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갑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붙들고는 시댁에선 하버렸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둘이 한 건 효도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남은 어머니에게 돈을 주니 그야말로 대단한 효도였던 거죠. 그 후로 전화도 없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기에서도 모조리 차단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번거를 가며 사과의 문자를 보내는데 남편은 그 웃음을 치며 한 번에 삭제해버렸죠.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본인들도 화가 나는지 여태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어딘데 배움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혼하겠다던 형님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개소리를 시전했죠. 우리 집 그이 때문에 지금 개박살났어. 물론 나도 잘한 건 없지만 둥서랑 둘은 이미 우리 남편한테 그럼 되겠어? 둥서도 그래. 내가 살면서 도와준 거 하나도 생각도 못하네. 참 사람이 뻔뻔해.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형님이 대체 살면서 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재우 거지 같다며 형님이 적선하듯이 세일할 때 사온 옷 던져준 거예요? 명절에 일하기 싫어서 건너물 세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만큼은 저도 했네요. 형님이 서울에서 놀다가 매번 우리 집에 들리셔서 콕 저 돈 쓰게 하신 건 생각 안 하시나 봐요? 형님한테 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리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런을 먼저 선언하는 바람에 저는 그저 남편 뜻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며 울분을 터뜨리긴 했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애쓰고 산 세월을 알기 때문에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주버님이 결국 망해먹고 이혼까지 했다는 건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었지만 안 됐다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굳게 쓰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해요. 시부모나 아주버님 내 연락이 오든 말든 그냥 우리 가정의 행복을 늘 먼저 생각하시면서 살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자기들끼리 그리 좋으면 우리가 피해드릴 테니 우순두순 잘 지내시라고 하려고요. 저의 우여곡절 많았던 저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명의 공간이지만 남편에게 우리 행복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